안정환 창업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퇴직 후 창업 컨설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창업 컨설팅. 예. 네. 퇴직을 앞둔 분들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준비하신 이유는요? 사실 컨설팅을 하면서 퇴직하신 분들을 해드린 적도 있었지만 네. 워낙에 많은 경우가 있어 정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퇴직을 하신다고 해서 정리를 해드리다 보니까 창업 컨설팅보다는 전반적인 퇴직 후 생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 퇴직 후 창업 컨설팅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후 창업이라기보다는 생존 전략이라고 예. 해야 되겠군요. 예.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퇴직 후 창업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이 첫 번째 얘기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퇴직 후 일단 쉬면서 천천히 창업을 준비하셔야 된다. 자,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퇴직하자마자 프랜차이즈 알아보시고 급하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넓게 봐야 멀리 볼 수 있죠. 인생에서 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난 기념으로 여행을 가거나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보통 6개월까지 실업급여가 나오고요.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의 경우 10개월까지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쉬면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깨닫는 기간을 가지면서 소위 회사물을 빼는 게 핵심이에요. 대신 소규모라도 점포주로 거듭난다는 생각으로 정신 재무장에 나서야 합니다. 직장에 있는 동안 시간이 없어 미뤘던 가족여행을 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다잡기 위한 좋은 방법이죠. 여행 도중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창업에 대해 가족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야 하고요. 창업이란 취직처럼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달린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 일만 하셔서 그런지 퇴직해서도 편히 쉬질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일하고 싶어서 또. 네, 일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막연한 좀 불안감? 예.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통 직장 생활하면 30년 이상들은 하시잖아요. 예. 25년에서 고생한 자신에게 좀 휴가를 주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분석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자, 창업을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창업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대부분 내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것이 함정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점을 하고 싶으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는 커피를 좋아하는 것과 커피를 만드는 것 그리고 커피점을 운영하는 건 전혀 별개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내가 가진 환경적 자산이 무엇인지 경력적 자산 그리고 취미적 자산이 무엇인지 천천히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업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을 경쟁력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것을 내가 커피숍을 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자신이 잘하는 것, 경쟁력 있는 것을 어떻게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자, 창업 교육을 받으시면서 창업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도 중요한 게 무료로 하는 데 엄청 많거든요. 무료라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창업 교육 받으시면 안 됩니다. 대학교에서 하거나 국가기관에서 하는 곳에 가서 받으셔야만 해요. 잘못했다간 사기꾼들에게 엮여서 억지로 떠밀려 창업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넷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연령대에 적합한 창업교육과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을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련 업계에 관한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창업에 대한 철학과 원칙, 전략 등을 세우는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경쟁력을 파악하고 창업의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추천을 드리자면 제가 방송에 창업 관련 내용이나 대학에서의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와서 보시고 댓글로 질문 주시면 답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 데서 가서 배우시면 큰일 납니다. 제대로 배우시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창업넷에 들어가면 자신의 연령대에 적합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좀 확인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창업을 하신 것이 중요하다. 늘 강조하시는 내용이죠. 자, 그러다면 창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창업의 방향을 정하셔야 해요. 업종 선정인데 업종을 선정한 후 사업계획서를 써보시는 겁니다. 사업계획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내가 책을 읽고 창업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현실에 실제로 작동하는지 별개의 상황이죠. 창업에서 업종 선정은 일가의 흥망을 건 도박입니다. 한 번 선정한 업종의 방향에 따라 패가망신당하거나 향후 10년간의 수익을 보장받는 갈림길이기 때문이죠. 특히 상당수의 창업자가 그럴듯한 프랜차이즈 하나 찾아가지고 상담을 받고 방향 전하고 3개월 안에 창업합니다. 그리고 1년 안에 80%가 폐업하죠. 그냥 폐업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폐업 후 빈민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을 다 까먹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출까지. 대출까지 다 해가지고. 네. 창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다양한 업종을 두루 살펴야만 합니다. 이런 업종에 대한 폭넓은 안목은 자신에게 맞는 업종 선택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창업 분야를 정했다면 관련 업체, 본사와 가맹점을 두루 방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안 되는 것도 방문해 성공 실패 요인도 철저히 분석해야만 하죠. 네.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고 한다면 많은 돈을 벌 것으로 기대를 갖고 창업을 하게 되는데 막상 창업을 해보면 80% 이상은 폐업을 하게 되면서 빚까지 다 예. 짊어지고 그대로 빚까지 떠안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창업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 늘 강조해 주시고 계신데 창업의 방향을 정한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입지 선정이죠. 네. 입지는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성패가 가장 큰 변수인 시장을 어디로 잡느냐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일단 소상공인 지원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용카드별, 현금 영수별로 시간대와 연령별로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추천 업종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발품을 최대한 많이 팔도록 해야 합니다. 점포를 내려는 상권의 유동인구, 소비 스타일 등을 낱낱이 살펴야 하고요. 인근 경쟁업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특히 동종업소 중에 유난히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수차례 방문하며 인테리어와 서비스, 제품 품질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이 시기에 창업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려요. 프랜차이즈나 부동산의 경우 입지 분석을 해주긴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입지 선정의 나쁜 상을 숨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입지 선정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입지 선정을 하고 난다면 그 다음 순서는 어떤 순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점포 계약이죠. 자, 점포 계약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집주인하고 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끼고 보증이 되는 상태에서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공증이라고 하죠. 네. 만약 계약이 잘못된 경우 크게 낭패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뒤 점포에 인테리어를 설치를 시작하는데 대부분 돈만 주면 인테리어가 저절로 되는 줄 아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때 인테리어 업체를 한 군데만 보시면 안 되고 최소한 3군데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점포와 아이디어를 보시고 그중에 가성비가 좋은 곳으로 설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물론 AS 잘할 수 있는지로 보셔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인테리어비의 차이가 엄청난 데다가 잘못 설치되면 수리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시는데 물품을 대부분 새 것으로 좋은 것으로만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물건 쓸 필요 없습니다. 중고 물품 거래하는 곳에 가시면 새 곳에 가까운 집기들이 최소 절반 이하의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개업 이벤트, 고객 관리, 종업원 관리 규칙, 유니폼, 거래처 결정 등도 이때해야 합니다. 지인들이 창업 사실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과 두루 알아놓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이제 창업하니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 상품으로 하면 좋겠지만 새 상품보다는 요즘 뭐 중고 물품 참 많다고 하니까 네. 그런 거 폐업 처리 업체 가면 많이 있어요. 알아보시는 것도 네, 싸게 창업할 수 있는 네,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인테리어 설치가 끝나면 드디어 이제 개업을 해야 되는데 개업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오픈하면 이런 걱정들 하세요. 손님이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오픈하고 나면 손님이 너무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손님은 없는데 일은 엄청나게 많아요. 네. 하루 종일 해도 일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창업을 할 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손님이 없다는 생각으로 광고, 홍보 등 마케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새로 생긴 집을 손님들이 어떻게 알고 오겠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홍보를 하면서 단골을 확보해야 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손님을 확장해 나가는 형태로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조금씩 손님이 늘어요. 그래서 손님이 많이 오시게 되면 직원을 고용하고 점포를 확장하는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적응하기도 힘들고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그래서
입지가 비싼 거죠. 예. 선정하게 되는 것 같은데 또 그런 곳에는 또 점포 가격이 엄청 가격이 비싸죠. 비싼 또 단점이 있겠군요. 네. 자, 그런데 만약 그렇게 마케팅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늘지 않고 되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고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는 점포를 줄이거나 폐업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병법의 전투에 패하는 것은 전쟁의 흔한 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창업에 있어 폐업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폐업을 당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 무리해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폐업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생활 일정 부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투자를 하셔야만 합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업, 관광업, 숙박업 같은 경우 거의 산업 전체가 무너질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건 누구의 노력이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된 거죠. 따라서 창업은 항상 폐업이라는 변수까지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직원공에서부터 수많은 일들이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창업은 혼자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컨설팅 받으면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창업할 때 모든 거 다 투자하지 마시고 그래서 좀 여유 자금을 두고 적당한 선에서 창업을 좀 해야 되는 것도 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 듣고 보면 이 창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참 겁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문가 입장을 넘어서서 아는 동생의 입장에서 이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오늘도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